최근 이렇게 흡연과 전혀 관련 없는 폐암 환자가 늘면서 폐암은 이제 위암과 갑상선암에 이어 한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으로 떠올랐습니다. 2012년 6만여 명에 달하던 환자 수가 2020년엔 10만 명이 넘었을 정도. 특히 여성 폐암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여성 폐암 환자 중에 88%는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미세먼지 등이 늘고 있고 또 주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여성들의 폐암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않나. 2초에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폐. 흉곽 안에 있는 폐는 심장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요. 심장이 있는 왼쪽은 2개의 옆으로 나뉘고 전체 용적이 조금 더 큰 오른쪽은 3개의 옆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커다란 폐를 통해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기도를 타고 내려가 2개의 관을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관지입니다. 폐로 연결되는 기관지는 깊이 내려갈수록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끝부분에는 수많은 폐포가 자리합니다. 모세혈관으로 덮여있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엔 오염물질의 입자가 미세해져 폐포까지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폐포는 이제 폐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 우리 몸에 한 3억 개 정도 있고 상당히 작은 단위지만 이걸 펼쳐놓으면 테니스장 정도 넓이, 꽤 넓은 넓이가 되겠죠.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흡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폐포에 가서 박히게 되고 계속 숨을 쉬면 폐포에서 쌓이게 되는 거죠. 폐암이 무서운 건 발견이 늦고 치료가 어렵다는 점. 폐암은 병기별로 치료가 달라지는데 암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1기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2기는 수술이 주된 치료지만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암이 중격동 림프절과 주위 장기까지 침범한 3기부터는 치료가 까다로워지는데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과 방사선, 항암요법을 조합해서 시행합니다. 뇌와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는 대부분 수술이 불가능해 항암 화학요법이 주된 치료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폐암은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 4기는 8.9%에 불과합니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발견했을 때 폐암이 수술 가능한 확률은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술이 가장 치료 효과가 높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4분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완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가 한 환자의 병실을 찾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좌측 상엽, 고기 덩어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일부 잘라서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암이 아니라고 나오면 그렇게 절제한 걸로 수술이 끝나고요. 암이라고 나오면은 저희가 좌측 상엽을 원래는 다 떼야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가능하면 상엽도 살리려고 해요.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술 중에 초기 폐암이 의심돼 입원했다는 김정록 씨. 갑상선암을 수술 받고 나서 5년 됐거든요. 3년째 되던 날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뭐가 이렇게 미세한 석회 같은 게 있대요. 그게 암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는 거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후딱 껴버리는 게 좋죠. 또 수술을 하셔야 되나?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또 힘들어하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수술로 폐암 여부를 확진한다는 김정록 씨는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좌측 상엽의 폐결절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보시면 여기 좌측 상엽에 하얀 부분이 있는데요. 피부약해 보이는 간유리 음영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 바깥에서 찍는 그 세침 검사가 되기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술적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흉부CT에서 유리를 갈아놓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작은 결절이 바로 간유리 음영입니다. 일부는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크기가 커지거나 고형 결절이 발견된다면 폐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유리 음영은 폐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흉부CT를 통한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김정록 씨도 4년간의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수술을 통해 확진을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수술 직전 와이어를 삽입하는 시술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결절의 크기가 워낙 작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지 5년 만에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된 김정록 씨. 울지 마. 엄마 안 오는데 울어. 엄마 안 오는데. 울지 마. 아빠랑 밥 먹어? 응? 엄마 안 울잖아. 밥 먹어. 아빠랑. 응. 엄마 씩씩했잖아. 응. 울지 마. 본인의 수술보다 가족들 마음고생이 더 걱정인 엄마. 부디 암이 아니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수술장으로 향합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에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폐 절제 부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작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좌측 상엽의 일부 폐 구역을 절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절제를 해서 암이라고 나오면 그다음에 이렇게 전 분절을 절제할 예정입니다. 갈비뼈 안쪽에 기관지와 함께 넓게 분포하고 있는 폐. 용적이 좀 더 큰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뉘고 심장이 있어 용적이 좀 더 작은 왼쪽 폐는 상엽과 하엽으로 나뉘는데 암은 어디에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엽은 다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왼쪽은 8개의 구역, 오른쪽은 1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폐암의 표준이 되는 수술법은 종양이 발생한 폐엽을 절제하는 폐엽 절제술입니다. 종양이 아주 초기이거나 암의 여부를 감별하는 경우에는 쐐기 절제술로 되도록 폐를 적게 절제합니다. 또 초기 폐암일 경우 폐엽보다 작은 단위인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면 폐 기능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폐 전체에 퍼져 있거나 주기관지를 침범했을 경우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전폐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폐를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간유리 음영을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왼쪽 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 수술과 동시에 조직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병변의 크기가 작아 와이어를 삽입해 위치를 표시한 다음 흉간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늑골 사이로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와이어를 찾은 뒤 병변 조직 주위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쐐기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떼어낸 조직 일부는 병리과로 보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 암이 확진될 경우 떼어낸 폐 주변을 추가로 절제하게 됩니다. 이때 전이가 생겼을 수도 있는 림프절도 함께 절제하는데 초기 암이다 보니 폐엽보다 작은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절개창을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김형렬 교수가 환자의 흉부에 수술 도구와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해 병변 부위로 접근합니다. 미리 삽입한 와이어를 통해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낸 뒤 병변 조직 부위를 최소한으로 절제합니다. 잠시 뒤 쐐기 모양으로 절제된 병변 부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CT상에서 간유리 음영으로 나타났던 폐암이 의심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폐 조직은 곧바로 병리과로 보내 동결절편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동결절편 검사는 의심스러운 조직의 일부를 절제한 뒤 액체 질소로 동결시켜 표본을 제작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급속 냉동시킨 조직을 얇은 절편으로 만든 뒤 암을 판독하는데
수술 도중에 이루어지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현미경을 통해 폐암인지 아닌지 확인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김정록 씨의 결과는 어떨까요? 김정록님, 정레프트 무세인 마진, 진단은 에르나카시나모 미르 클리어 테라취멀 리섹션 마진. 세그멘트폼이 할게요. 결국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 다시 김 교수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상엽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전이됐을지 모를 림프절까지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이 환자는 CT상에서 발견된 간유리 음영을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 초기에 수술로만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그렇다면 폐암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은 없을까요? 운동도 잘하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됐는데 3기, 폐암 3기 그렇게 확정을 받은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해 아주 그냥. 안타깝게도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폐에는 감각 세포가 분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덩어리가 생긴다고 해서 아프거나 이런 걸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종양 자체가 커지면서 주변의 기관지를 누르면 이제 자극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주변의 혈관을 누르거나 침범을 하면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서 이상하다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체중보다 5 내지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흉부 통증을 느끼거나 기침,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폐암이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원인 모를 체중 감소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누가 고위험군에 해당할까요? 최근 비흡연성 폐암이 늘고 있긴 하지만 흡연은 여전히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에는 60여 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맨날 흡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흡연량을 표현을 할 때는 몇 갑을 피웠고 곱하기 연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갑을 30년을 피웠으면 30갑년이 되는 거죠. 폐암학회에서는 30갑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의 흡연자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10배가량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직계가족 중에 폐암이 있으면은 폐암 발병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혹은 사촌 정도 있을 때는 한 30% 정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55세 이상의 흡연자로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매년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한 30년 폈고요. 하루에 한 갑 정도. 하루 담배를 2갑, 3갑 피웠습니다. 엄청나게 피웠습니다. 흡연은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피웠으니까 지금 55세니까 뭐 한 30년 이상은 담배를 피웠다고 봐야죠.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와 예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크기가 작은 암이 소세포암입니다. 종양의 크기와는 달리 악성도가 높고 치료가 까다로운데 흡연량이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발견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비소세포암은 크게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나뉘는데 흔히 기관지 내부와 주변에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폐 말초 부위에 잘 생기는 선암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걸리는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률이 늘어 전체 폐암의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편평상피 세포암은 말 그대로 모양이 평평하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흡연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폐의 중심부 쪽에 자라는 경향이 있고 선암은 이제 샘처럼 생겼다. 그래서 샘선자를 써서 선암인데요. 저희가 말초부에는 폐포라는 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샘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로 변연부에서 선암이 많이 발견됩니다. 선암은 요즘에 비흡연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암이고 예전에는 편평상피암보다 적었는데 요즘에는 제일 흔한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폐암이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데요.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리씨 발생하는 유리매연도 원인 중 하나로 보는데요. 국제암연구소는 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 식품이 탈 때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해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흡연을 한 경우에 폐암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간접 흡연이 폐암 발생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 흡연이랑 관련 없는 폐암의 상당수는 저희가 간접 흡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은 배우자의 폐암 발생을 높일 뿐 아니라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배우자가 흡연자인 폐암 환자는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